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를 듣고 허황한 소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살 넘게 사시는 분이 8,800여 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장수의 비밀이 무엇인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광주와 화순 지역에 사시는 95살 이상 어르신 142명을 직접 만나서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수면 시간부터 살펴볼까요?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54분이었어요. 거의 9시간 가까이 주무신다는 얘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5시간, 6시간 자면서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오래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무시더라고요. 화순에 사시는 김할머니라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올해 98살이신데도 밤에 10시면 주무셔서 아침 7시에 깨신답니다. 중간중간 화장실 가시느라 깨기도 하지만 다시 금방 잠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잠이 보약이여라고 하시는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잠의 질이 조금 더 좋았어요. 도시분들은 야간뇨나 신체 통증, 불면증 같은 걸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아무래도 시끄럽고 바쁜 환경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연구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건 사회활동이었어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10명 중 3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어디든 나가서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교회나 절에도 나가시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으시고요. 광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올해 101살이신데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나가서 장기를 두신다고 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나가시는데도 절대 빠지지 않으신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맛이 난다는 게 이분의 철학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나이가 들어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꼭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점점 기운도 없어지고 머리도 덜 쓰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의 힘이었어요.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자녀를 4~5명 두고 계셨어요. 그것도 대부분 살아 계시더라고요. 광주 지역은 평균 4.26명, 화순은 5.04명의 자녀가 살아 계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수시로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자녀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였습니다. 바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연구진들이 본인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농촌 분들은 54.2%, 도시 분들은 48.5%가 그렇다고 답하셨어요. 절반 정도가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갖고 계신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단순히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의 장수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니까 건강과 장수를 위한 7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태도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 안의 염증도 줄어들거든요. 염증이 바로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니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만으로도 몸이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면 정말 줄여보고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먹어보고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활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 머리도 계속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거나 산을 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5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스쿼트도 해보고 팔다리도 흔들어 보는 거죠. 정신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거나 십자말 풀이를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아니면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다 뇌 운동이 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해야 젊고 똑똑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아무 목표 없이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80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 이메일도 주고받으신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60살에 서예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싶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애착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연구자는 자신이 60년 동안 한 여성과 결혼 생활을 해온 것을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받되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과도 연결되고 삶에 대한 통제감도 높여주거든요. 일곱 번째는 나쁜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을 속이려는 사기꾼들도 많아지고 연령차별 같은 것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조심해야 하고요. 이런 7가지 원칙을 보니까 결국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 신기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배 속에 있는 세균들이 젊음과 늙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세균이라고 하면 보통 나쁜 것,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 속에는 40조에서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면역도 조절하고 비타민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늙는지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정말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늙은 쥐에게 젊은 쥐의 배 속 세균을 옮겨 넣었더니 늙은 쥐가 다시 젊어졌다는 거예요. 근육도 굵어지고 힘도 세지고 피부도 촉촉해졌답니다. 반대로 젊은 쥐에게 늙은 쥐의 세균을 넣으니까 급격하게 늙어버렸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 속 세균들이 바뀌고 그 세균들이 우리 몸을 젊게도 늙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장수 마을을 조사해 봤더니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의 배 속에는
부티르산이라는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균이 엄청 많았어요. 이 부티르산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염증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세균들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음식이 답이었어요. 일본 장수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을 보니까 현미, 보리, 콩, 뿌리채소,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가 바로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세균들이 발효시켜서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김치를 담그듯이 우리 배 속에서도 좋은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곡물부터 바꿔보세요. 백미만 드시지 마시고 현미나 보리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적게 섞어서 시작하시고 점점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현미 한 숟갈, 보리 한 숟갈만 넣어도 식이섬유가 훨씬 늘어나거든요. 콩류도 중요해요. 된장찌개 끓일 때 두부 한 모 더 넣어주시고 콩나물 무침이나 콩자반 같은 반찬도 자주 드시면 좋아요.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다 좋습니다. 채소는 뿌리 채소를 특히 많이 드세요. 고구마, 감자는 물론이고 무, 당근, 연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뿌리 채소들에는 좋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엄청 많거든요. 미역국도 자주 끓여 드시고 다시마 우린 물로 국물을 내는 것도 좋아요. 김도 자주 드시고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육지에서 나는 것과는 또 다른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버섯류도 놓치지 마세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다 좋습니다. 국에 넣어 끓여도 좋고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항생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처방해 주신 건 드셔야 하지만 작은 감기 때문에 항생제를 달라고 하시거나 예전에 남은 항생제를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생제는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위산억제제도 조심하셔야 해요. 속이 쓰리다고 해서 위산억제제를 계속 드시면 위산이 부족해져서 세균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드시고 가능하면 음식으로 해결해 보세요. 기름진 음식도 줄이셔야 해요.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면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거든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것도 가끔씩은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되겠죠. 단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나 사탕, 초콜릿 같은 것들을 너무 자주 드시면 좋은 세균들이 줄어들고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단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살 어르신들처럼 8시간 이상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세균들의 리듬도 깨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해요. 격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집 앞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시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시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앉아 계신 시간도 줄여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셔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기지개를 켜셔도 좋고 어깨를 돌리셔도 좋고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하셔도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시잖아요.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등등.
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면 몸 안에 좋은 세균들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떠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 활동도 꼭 하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도 좋고, 종교 활동을 하셔도 좋고, 동호회에 가입하셔도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젊음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외로움도 스트레스의 한 종류라서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이웃과 인사도 나누시고 동네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현미밥 한 그릇 드시고 미역국 한 그릇 마시고 집 앞을 산책하시고 이웃과 인사 나누시고 밤에 충분히 주무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100살까지 건강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기억하셔야 할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기분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몸속의 100조 세균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 식탁에 뭘 올릴지, 내일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일어날지, 누구와 만날지, 이 모든 선택들이 우리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현미 한 숟가락 더 넣어서 밥을 지어 보세요. 점심에는 미역국 한 그릇 더 끓여 보시고요. 저녁에는 집 앞을 천천히 걸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도 건강한 하루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를 100살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를 100세 마을 촌장이 응원합니다.